안녕하세요, 유수연입니다. 오늘 엑사이다 사연인데 저한테 좋은 소리가 안 나갈 것 같습니다. 29살 취준생입니다. 작년까지 5급을 준비하다가 시원하게 말아먹고 더 이상 손 빌릴 수 없어 취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취업을 해야 될지 감이 오질 않는데 진짜 자소서랑 면접이 문제인데 스펙이라고는 인서울대학 4점대 학점, 900점대 토익 이런 깡통 스펙, 그리고 한국사 1급 자격증, 전산회계, 컴활 자격증. 그런데 진짜 필요한 인턴이나 대외 활동은 아예 없어요. 29살에 첫 취업이다 보니 대기업은 꿈도 못 꾸고 중견이나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족족 광탈하고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공무원 준비하면서 어느 정도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맨땅 헤딩해도 이것보다 나을 것 같네요. 자소서에 쓸만한 거 공무원 준비하다가 망한 경험뿐이고 절대 쓰지 마셔야 되는 걸 쓰고 계시네요. 면접에서도 공백기에 뭘 했는지 물어보면 딱히 할 말이 없고요. 취준 커뮤니티 보니까 면접에서 공무원 준비했다고 하면 무조건 탈락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거 이제 아셨어요? 29살에? 제가 현장 강의를 20년 넘게 했는데 2001년부터 얘기했어요. 공무원 준비했다고 얘기하지 말라고, 기업 가서. 제일 싫어한다고. 제가 2001년도부터 강의실에서 하던 얘기고 누구나 아는 얘기인데 얼마나 그동안 정보라는 게 없었으면 29에 이제 이 얘기를 처음 알았다는 거예요. 대기업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공무원 준비하다가 떨어져서 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면접이나 자소서에 한다는 건 진짜 이거는 공무원을 준비하다 떨어졌다는 것보다 더 황당한 거예요. 그걸 쓰고 있다는 게. 그걸 썼다는 게 인사부한테는 아마 더 인상적일걸요. 아직도 이런 걸 쓰고 있네, 자소서에. 공무원 준비하다 떨어졌다는 얘기를. 이거 왜냐면 다 아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 취준 카페에 가가지고 그 커뮤니티 가서 처음 하셨다는 게 인생이 막막해요. 괜히 공무원 준비한 것 같아요. 공무원 준비하면서 뭐 들으신 거 없으세요? 그냥 혼자 학원 다니셨어요? 강사 얘기만 들으셨고 뭐 학원에서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안 들으셨어요? 이거 이렇게 될 거라는 거? 제가 공무원 준비를 하면서 만에 하나 대기업을 떨어졌을 때 대기업을 가려면 공무원 기간 동안에 뭘 했다라는 그걸 만들어 놓으라고 항상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집안이 어려워서 장사를 해서 내가 3년 동안 부모님 가게를 했다든지 아니면은 외국에서 뭐 해외 잠깐이라도 나갔다 왔다 갔다 하시면서 1년에 한 번씩이라도 뭐 연수를 해서 내가 생활 영어, 비즈니스 영어가 된다든지 이런 어떤 대의 명분을 만들어 놓으면서 공무원 준비를 하라고 항상 말씀드리거든요. 만에 하나 공무원 준비를 하다 떨어졌으면 공무원 준비를 했다는 말은 절대 대기업에 가서는 입 밖에도 올리시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리고 공무원 준비보다는 차라리 노가다를 했다고 하세요. 집안이 어려워서. 집안이 어려워서 부모님 가게를 도와드렸다고 하세요. 집안이 어려워서 편의점에 아르바이트를 3년 동안 했다고 하세요. 이게 그리고 하세요. 지금 당장. 하면서 면접을 보러 다니세요. 그래야 뭘 물어봤을 때 대답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편의점에 대해서 뭘 물어본다든지 노가다에 대해서 뭘 물어본다든지 이게 그것만큼이나 공무원 준비가 최악이에요. 지금 이 스펙은요. 눈높이를 낮추면 되지 않아요. 눈높이를 어디까지 낮추실 건데요. 오버 퀄리파이드라고 들어보셨어요? 이분은 스펙 자체가 대기업이나 공무원을 위한 스펙이라고 아예 스펙 목록에 그렇게 딱 짜여져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이게 대기업은요. 자, 내가 서울에서 인재를 뽑겠다 그러면 캠퍼스마다 돌 때요. 캠퍼스 코드를 줘요. 그래서 그 지원 서류가 들어올 때요. 그 코드에 맞춰서 올라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지원서가 들어올 때 코드가 걸려서 들어온다고요. 코드에 있는 애들이 일단 경영진이 상위 20%라고 생각하는 애들이 먼저 걸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방대, 그 다음에 뭐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잡대, 이제 특이한 과들, 전공이 좀 특이한, 그래서 퍼센테이지가 퍼져나가는 이런 이제 피라미드식 취업 구조를 갖게 돼요. 대기업 인서울이라고 해도 지금 그 코드나 이런 것들이 부여되지 않은 상태에서 29가지 공무원 준비를 하고 있었으면 대기업은 당연히 꿈도 못 꾸시는 거고, 지금 상황에서. 그럼 중견기업. 중견기업은 이직률을 봐요. 이직률. 이 사람이 와서 얼마나 버틸 수 있느냐. 눈높이가 이렇게 높았던 사람이란 말이야. 그런데 와서 이렇게 낮춰야 되는데 뭐든지 불만일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네거티브한 그 사람의 한 명의 조직원 때문에 다 물든다 이거죠. 조직 문화가. 그러니까 이게 오버퀄리파이드가 된 사람이 와서 내가 이런 데나 다닐 사람이 아닌데 이러면서 물을 흐릴 수도 있고, 아니면 1, 2년 경력만 쌓고 튈 수도 있고, 믿음이 가장 안 가거든요. 그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도 이런 인재한테는 그다지 투자를 안 해요. 왜냐하면 우리 회사에 오래 남아서 충성도를 갖고 오래 다닐 사람을 원해요. 지금은 마음이 급하니까 눈을 낮춰서 내려오겠지만 집어넣게 못 준다고 나중에 내가 이런 회사 다니는 회사 그런 사람이 아니다면서 그러면서 그만둘 텐데, 중견기업이 눈뜬 장님도 아니고 바보도 아니고 사람 한두 번 뽑아본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면접 때 일단 공무원 준비 얘기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되고요. 그리고 장사나 육체를 이용한 하다못해 서빙이라도, 예, 그런 경력을 가지고 이제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그래서 몸으로 뛰는 일들을 시작하시면서 그걸로 여태까지 내가 집안을 도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면접에서 아주 특이한 아주 괜찮은 화법과 대인관계수를 보여주실 수 없다면 아예 영업직, 제약회사 영업직이라든지 이런 데로 빠지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거기서 혼자서 성과를 내는 그런 이제 직종이죠. 영업직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물론 같이도 내고 혼자도 내지만 그러면서 자리를 잡는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게 좀 보험이나 제약회사나 직종을 알아보세요. 대기업이냐 중견기업이냐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서 영업직이나 아니면은 혼자서도 성과를 낼 수 있는 그 안에서 어울리는 직은 그다지 선호를 안 할 테니까 이 회사들이. 그래서 지금 당장부터 시작하시고 그런 좀 전략과 전술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 상태에서는 막연하게 서류 200통, 300통 이력서 뿌려대셔봤자 씨알도 안 먹히고요. 나름대로 어떤 전략. 예를 들어서 나는 광고회사에 들어가고 싶어. 그러면 광고회사 영업직을 아르바이트로 먼저 하시다가 지원서를 넣어서 내가 이 회사에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이 회사에서 꼭 영업직으로 계속 일을 해보고 싶다 해서 들어가셔서 나중에 부서 이동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다른 회사로 갈 때 광고회사 중에 다른 직종으로 간다든지, 제약회사면 제약회사 뭐를 뚫어서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전략을 짜시라고요. 이거를 이렇게 막연하게 다른 사람들처럼 여기저기 이력서나 자기소개서 뿌린다고 될 일은 아니에요. 지금 나이와 스펙으로는. 그래서 조금 구체적인 전략을 짜서 차별화를 시키시고 당장 몸이 움직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가고자 하는 직종, 회사에 가서 영업이라도 아르바이트라도 먼저 시작하면서 물을 먹어야죠. 거기 물을. 예, 호텔이면 호텔에 가서 벨보이라도 먼저 하면서 호텔에 지원서를 넣는다든지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적극성을 보여주시면서 의지를 보여주시지 않는 한은 이렇게 서류만 갖고는 전혀 접근이 안 됩니다. 저도 좀 답답한 마음에 좀 이렇게 많이 얘기를 했는데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고민을 해보시고 나름대로 전략 전술을 잘 짜시기 바랍니다.